기본적으로 밀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부피하고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었어요. 이제 물질의 특성이 아니었지만 밀도부터는 이제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을 배워볼게요. 자, 밀도라는 건 한자어로 밀자가 빽빽할 밀자입니다. 빽빽하다. 빽빽할 밀자를 써요. 다시 말해서 밀도란 빽빽한 정도예요. 도는 정도 도자예요. 빽빽한 정도. 정도 도자 있죠? 정도 도자가 있어요. 온도할 수 써주세요, 쌤. 몰라요. 빽빽한 정도. 그 다른 말로 뭐 조밀한 정도, 조밀한 정도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빽빽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아주 촘촘하게 있을 때 빽빽하다고 표현하잖아. 1번 경우 요겁니다. 1번의 경우 A하고 B의 부피는 똑같아요. 공간은 똑같은데 거기에 나무 2그루가 서 있는 모습이고요. 같은 공간에 나무 4그루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더 빽빽해 보여요? B죠. B. B가 뭐가 크다고 할 수 있어? 밀도. 밀도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같은 부피인데 나무의 개수가 많다면 더 밀도가 큰 거죠. 그러면 1번의 경우로부터 뭘 알 수 있냐? 밀도라는 것은 나무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질량이 많겠죠? 그치? 질량과는 무슨 관계냐?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해서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밀도는 더 크죠. 뭐라는 거야?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밀도는 같이 올라가죠? 질량이 커지면 밀도도 같이 커진다. 둘은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례관계에 있다. 이해됩니까? 같은 부피의 경우에 질량이 더 많다면 더 빽빽하게, 더 많은 입자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밀도가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이거는 똑같은 질량이에요. 왜? 나무 2그루 똑같죠? 같은 질량인데 뭐가 달라? 부피가 다르죠? A라는 경우와 B라는 경우가 있을 때 어디가 더 빽빽해 보입니까? A가 빽빽하죠? A가 밀도가 더 크죠? 이게 무슨 말이야? 밀도라는 녀석은 자, 질량 같은데 부피가 다르죠? 그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밀도는 작죠? 둘은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밀도는 부피와는 반비례관계입니다. 라는 걸 저렇게 쓰죠. 요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를 쫙 합쳐서 하나의 공식으로 탄생시킨 게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 공식은 그래서 밀도로 가는 공식은 밀도는 뭐보다 부피와는 반비례관계, 질량과는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으로 밀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피를 구하는 방법들과 질량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운 거야. 뭘 알기 위해서? 결국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치? 부피의 단위 뭐 있습니까? 밀리리터 볼게요. 질량의 단위는 뭐 있어? 제일 흔한 게 뭐 그람. 그러면 밀도의 단위는 뭘 쓸 수 있습니까? 그람, 퍼, 밀리리터라고 쓸 수 있겠죠. 질량을 킬로그램 넣고 부피를 리터 넣었다면 킬로그램, 퍼, 리터라고 쓸 수 있겠죠. 아주 다양한 단위들이 생겨나죠. 밑에 위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세제곱센티미터를 넣는다면 그람 퍼 세제곱센티미터 되겠죠. 그치? 그래서 아주 많은 단위들. 단위를 딱 보자마자 위는 질량이네, 아래는 부피네. 아, 밀도에 대한 단위구나 라는 걸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밀도라는 개념을 지금 알아봤고요. 자, 밀도를 측정해 볼 거예요. 자, 고체 물질을 밀도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볼트를 줘요. 또 나사산이 있습니다. 볼트의 밀도를 구하래요. 헐. 볼트의 밀도 구하는 방법은 뭐와 뭐를 구하면 돼요? 볼트의 질량과 볼트의 부피 구하면 되죠? 이 부피 어떻게 구했어요? 물속에 넣어봤죠? 질량은 저울에 달면 되죠? 그치? 쉽게 측정할 수 있죠? 고체 부피 측정할 수 있고 질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배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밀도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녀석의 부피가 10ml였다 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을 10g이었다 칠게요. 그러면 밀도는 얼마입니까? 부피 분의 질량 1만 말하면 안 되고 1 g per 밀리리터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말해야 합니다. 1 g per 밀리리터. 위에 그람 남아있고 밀리터 남아있잖아. 지워진 거 없지? 그냥 저도 단위 맞춰줘야 돼. 맞춰줘야 돼. 만약에 문제에서 고체 이 녀석의 밀도를 구해라. 단
밀도는 그램 퍼 리터로 표현해라. 젠장. 여기 10ml를 뭐로 바꿔줘야 돼? 리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1000ml가 1리터니까 앞으로 1000을 가면 되죠. 하나, 둘, 셋 가면 0.01리터 나오죠. 그치?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단위가 뭐가 써있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변에 100을 곱하면 1분의 1000 되죠? 답은 1000g per 리터가 되는 거예요. 단위가 그램 per 밀리리터라면 1인데 그램 per 리터라면 1000g per 리터예요. 봐봐. 1ml에는 1g 들어간다면 1리터에는 1000g 들어가겠죠. 그치? 같은 말이에요. 근데 단위에 따라서 이 앞에 숫자가 달라지죠? 주의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액체가 있습니다. 어떤 액체. 그 다음 액체를 푹 뿌려. 뿌린 다음에 이 액체의 밀도를 구하래. 그럼 뭘 알아야 돼? 액체의 부피와 액체의 질량 구하면 되죠. 그치? 액체의 부피는 어디다 넣으면 돼요? 눈금 실린더에 넣으면 되죠. 뭐래 넣는 거야? 물에 넣어? 얘를? 눈금 실린더에 넣으면 돼요. 봐봐.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자, 눈금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뭐 알 수 있어? 쉽게. 부피는 쉽게, 뭐라는 거야? 부피는 쉽게 알 수 있죠. 그지? 근데 이 액체의 질량을 알아내는 방법은요? 얘를 저울에다 부어? 흐르는데? 힘들겠죠? 그렇죠. 메스 실린더 채로 이렇게 저울에다 올립니다. 물론 이거는 눈금이 나타나는 저울이에요. 저울을 이용해서 이 녀석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내가 측정한 질량은 액체만의 질량이 아니지. 눈금 실린더의 질량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 나타난 숫자에서 뭘 빼줘야 돼? 눈금 실린더의 질량을 빼줘야 되죠. 그치? 그래서 빈 눈금 실린더를 갖다 놓고 한 번 더 측정해줘야 돼요. 왜? 빼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 번은 꽉 찬 걸 측정한 다음에 빈 걸 넣고 측정해서 처음 구한 값에서 나중 구한 값을 빼주면 액체만의 질량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화장실 쉬는 시간에 열심히 머리 가열시키고 1분 나는 나갈 거야. 가. 조용히 갔다 오면 돼. 자, 액체까지 알아봤습니다. 액체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죠? 액체. 자, 그다음 기체입니다. 기체의 밀도를 측정해라. 기체의 부피 알면 되죠? 기체의 부피 아까 우리 물을 이용해서 부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체의 질량은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 기체의 질량. 기체의 질량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없어? 있죠? 풍선에다 집어넣어. 그치? 그리고 그럼 풍선 플러스 기체 질량 측정되죠? 그럼 나중에 풍선만의 질량을 측정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둘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밀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다 밀도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할 건 뭐냐면 다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할 건 뭐냐면 만약에 온도를 변화시킨다면 밀도가 달라질까? 이겁니다. 봐봐. 밀도 공식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밀도 공식 확인하고.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요. 봐봐. 어떤 고체가 있어요. 어떤 고체가 딱 있을 때, 한번 할게요. 어떤 고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고체가 있을 때, 자, 이 고체한테 열을 가합니다. 가열해요. 가열하면 이 고체의 질량 바뀝니까? 질량 안 바뀌죠? 온도를 높인다고 해서 질량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치? 밀도를 구했으니까 부피분의 질량에서 질량이 바뀌는 건 아니야. 질량은 동그라미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가열하면 얘는 뭐 됩니까? 열팽창하죠. 우리 2학년 1학기 처음에 배웠던 열팽창하죠. 팽창한다는 말은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치?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온도를 다르게 해주면 고체의 밀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는 겁니다.
고체는 온도를 변화시키면 밀도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밀도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 왜 변해요?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그치? 액체도 생각해봐. 액체도 열 팽창해요, 안 해요? 더 잘하죠, 고체보다. 왜? 분자간의 인력이 약하니까 좀만 열을 가해도 더 많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부피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밀도가 변하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질량은 변하지 않죠. 온도를 올린다고 질량이 변할 일은 없죠. 하지만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줄어듭니다. 기체 마찬가지죠. 기체도 가열하면 부피가 더 많이 확 증가하죠. 밀도가 변합니다. 온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밀도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온도에 대해서는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전부 다 밀도가 변한다. 그 이유는 질량 때문이 아니라 부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압력입니다. 압력을 높여줬어. 압력을 높여줍니다. 압력을 가하면 봐봐. 어떤 고체한테 압력을 가해요. 누릅니다. 누르면 이 고체의 질량 변합니까? 아니요. 안 변하죠. 말도 안 되죠. 부피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부피 바뀌기 힘들어요. 그죠? 압력 때문에 부피가 고체는 잘 바뀌지 않죠? 압력을 높인다고 해서 고체의 밀도가 변하냐?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부피도 안 변하고 질량도 안 변합니다. 맞죠? 액체는 어때요? 바뀌어요. 압력을 가하면 질량 바뀝니까? 거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부피는 조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주사기죠. 주사기 속에다가 물 집어넣고 눌러보면은 잘 안 눌려요. 이게 뭐냐?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실험입니다. 부피가 변하지 않고 질량도 안 변하니까 밀도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완전 안 변하는 거. 거의 안 변해요. 조금 변하지는. 이 힘이 엄청 세요. 네, 잘 안 변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정도 힘을 가할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기체. 기체는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공기를 집어넣은 주사기에다가 내가 힘을 꽉 가하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부피가 감소합니다. 봐봐. 그러면 공식 써볼게. 기체는 압력을 가하면 밀도가 변하냐?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보니까 기체한테 압력 가한다고 질량이 바뀌는 건 아니죠. 하지만 압력 가하면 부피가 엄청 줄어들죠. 밀도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조밀조밀해지는 뜻이에요. 밀도 커집니다. 변합니다. 그렇죠? 기체만, 압력에 대해서는 기체만 유일하게 밀도가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치? 압력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기체만 변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1번에 나와 있는 고체, 액체, 기체를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화를 시켜본 그림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마지막 3번. 상태에 따른 밀도입니다. 자, 봐봐. 어떤 물질이든 세 가지 상태가 있죠.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죠. 잠깐 그려볼게요. 고체일 때 분자 간의 배열이 조밀조밀하죠. 그치? 액체일 때 어때요? 흩어지죠. 부피가 커집니다. 기체일 때 어때요? 더 많이 커지죠? 약 몇 배 증가한다? 액체, 기체일 때 부피가 약 1800배 증가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뭐가 증가합니까? 부피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입자의 개수 변했어, 안 변했어?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죠. 얘기를 해보겠네. 입자의 개수,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지.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상태가 변화하더라도 질량은 바뀌지 않죠. 질량이 바뀌지 않아. 상태에 따른 밀도입니다. 밀도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므로 상태가 달라진다고 해도 질량은 바뀌지 않아. 대신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피가 커지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밀도는 작아지죠. 딱 보기에도 밀도가 다르죠. 조밀조밀하고 덜 조밀하고 완전 흩어져 있죠. 밀도가 작아지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물질은 있죠. 예외적인 물질 물입니다. 자, 물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부피가 오히려 커집니다. 그치? 액체가 기체로 갈 때 부피가 더 커지죠? 그치? 어디가 제일 부피가 작다는 거야?
액체일 때가 부피가 제일 작아요. 그 이유가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면 얘가 고체가 되면서 육각형 구조를 만들죠. 가운데 빈 공간을 만들면서 물은 얼음으로 변하면서 오히려 부피가 증가합니다. 이런 현상 어디서 봐요? 페트병에다 물 꽉 채우고 얼리면 빵빵이 지고 터지죠. 유리병에다 꽉 채우고 얼리면 유리병 깨집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논리 하는 것 같아요. 이기길 바래요. 그 다음에 액체를 기체를 만들어. 그럼 분자 간의 거리가 엄청나게 더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부피가 증가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고체가 액체로 갈 때는 이 공식에서 고체가 액체로 갈 때는 질량 바뀝니까? 안 바뀌죠. 질량은 안 바뀌지만 부피는 작아지죠. 고체가 액체로 갈 때는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밀도는 커지네. 밀도는 커지네. 근데 액체가 기체될 때는요.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작아지죠. 밀도는 다시 작아집니다. 일반적인 물체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졌죠. 밀도가 작아졌는데 얘는 고체가 액체될 때는 밀도가 오히려 커지고요. 액체가 기체될 때만 밀도가 작아집니다. 약간 예외적이죠. 그 이유는 물의 상태 변화 시에 부피 관계가 다른 물질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2번 상태에 따른 비교해서 대부분의 물질과 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0분 정도 남았는데 밀도 차에 대한 얘기만 하고 문제 풀이할 시간 없겠네요. 밀도가 다르다. 밀도가 다르다라는 말은 빽빽한 정도가 다르다는 말인 것 같죠? 뭐야? 어떤 A라는 물질은 단위 부피나 같은 부피인데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A가 B보다 밀도가 크다고 쳐봅시다. 봐봐. 분자 안 보이지만 분자를 그려볼게. 밀도가 크다는 건 이 단위 같은 부피 속에 더 많은 질량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분자가 더 많다는 얘기야. 빽빽합니다. 분자가 훨씬 많아. 액체입니다. 액체. 단 액체야. 얘들은 액체일 경우야. 분자가 많고요. B는 분자가 적어요. 그러면 누가 더 무거워? A가 더 무겁겠죠? 이대로 남아있을 수 있나요? A와 B가 위치를 바꿉니다. 그치? 밀도의 차이가 나면, 밀도가 다르면 순서가 바뀌죠? 즉,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가고, 즉, 밀도가 큰 게 밑으로 내려가고, 밀도가 작은 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밀도차가 발생하면 간격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컵 있죠? 컵 속에 액체들이 담겨있는데 A, B, C라는 액체가 담겨있을 때 이 중에서 밀도가 제일 큰 게 누구예요? A,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되겠죠. 밀도의 차이. 책의 밑에 그림 나와 있습니다. 사해. 호수입니다. 여기는 바다인데 바닷물이 들어있는 호수인데 사람이 위에 이렇게 둥둥 떠있죠. 뭐야 이게? 떠있습니다. 사람이 둥둥 떠있는 이유는 누가 더 무거운 거야? 물이 더 무거운 거죠. 사람보다. 그치? 밀도가 누가 큰 거야? 물이 더 밀도가 큰 겁니다. 그죠? 맞죠? 사해라는 물이 사람보다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사람을 위에 띄우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그냥 힘 빼고 있어도 뜨지 않아요? 여기는 그래요. 힘 빼고 있어도 떠요. 아니 사이 말고 다른 데도? 원래 물도 그냥 힘 빼고 있으면 근데 내 폐 속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뜨고요. 내 품은 가라앉아. 사람 죽으면 이렇게 뜨지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부패되면서 부피가 증가했을 때요. 부피가 증가하면 더 부력을 많이 받지. 그러니까 그래서 밀도의 차이 때문에 사람이 위로 뜬다는 거고요. 잠수함이 이렇게 물속에 있을 때, 물속입니다. 잠수함 물속에 있을 때, 잠수함이요. 물속에 이렇게 가운데 탱크. 가운데 이렇게 공기가 들어간 탱크가 있습니다. 자, 공기가 들어간 탱크가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얘는 무거워지죠. 물 속에 가라앉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물을 빼내면 물이 빠진 만큼 부력받죠. 부력받으니까 여기로 뜨게 되겠죠. 그치? 물을 빼냈을 때는 얘가 밀도가 작은 거고 물을 집어넣었을 때는 꽉 차 있으니까 밀도가 큰 거죠.
밀도차 때문에 뜨고 가라앉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점성이 뜨고 지는 원리도 밀도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열기구 마찬가지입니다. 열기구도 마찬가지로, 자, 먼저 열기구가 그냥 바람이 없을 때, 바람이 전혀 없을 때는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뭐야, 자, 이렇게 바구니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열을 뿜죠. 열을 뿜게 되면 여기 안에 공기들이 팽창하죠. 공기들이 팽창하면서 이렇게 열기구를 크게 만들죠. 자, 팽창되면서 바깥의 공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공기보다 무거웠지만, 전체로 공기보다 무거웠지만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서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면서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지게 된 거야. 공기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맞죠? 얘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뜨게 된다는 거야. 가벼운 게 위로 뜬다는 원리가 여기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얘들이 쭉 적혀져 있어요. 이제 어려운 거 없고요. 그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숙제로 집에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물질의 특성 중에 밀도만 배운 거야. 밀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오늘 다음 주에 만날 때 55쪽까지 문제를 쭉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동안 쉬어요? 어? 가요, 쉬어요? 가야지. 53분이네. 가야지. 뭐 할 거야?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수고했어요.